사람이 북이다 재능기부 미디어 북쇼TV 제16회를 맞아서 오늘 북쇼에서 초대한 저자입니다. 액티브 시니어 시대의 노인 놀이터를 집필하신 고민정 박사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접니다. 네. 저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아까 한 10분 정도 그 앞에 세미 강연을 해주셨고 그 내용에 또 이어서 제가 또 준비된 질문들 또 질문 드리고 답변 듣고 이런 시간 갖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 박사님의 이렇게 이력을 좀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재단 네. 이사장님이시더라고요. 네네. 뭐 기사도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좀 재단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궁금했어요. 그 전에 재미있는 재단은 네. 사실 사람들이 이름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미있는 재단. 네. 이게 지금 나이에 네. 그 재단 이름을 정했으면 아마 네. 그 이름이 안 나왔을 건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20대 때 대학생 때 이런 재단을 만들 거야? 이름을 정했어요. 아. 그때 왜냐면 제가 사회복지 전공이었는데 자원봉사를 학점 따려고 열심히 했어요. 필요하죠. 네, 그런데 네. 이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자원봉사 하면서. 네, 네. 재미는 없는데 이 책임감은 막 그 많고. 어깨는 무겁고 그렇죠. 이래서 이제 좀 재미있게 좋은 일 하는데 좀 재미가 있으면 좋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미 이렇게 하다가 재미있는 재단이라고 이름을 미리 지어놓고요. 네. 나이 이제 20년 후에 40대가 되면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네. 왜냐면 20대 때는 40대가 되면 건물 한 채는 서울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겠다 이래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 한 그렇게 20년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나 재미있는 재단 만들 거야. 20년 후에. 아니야 10년 남았어. 선포하고 하셨던 계속 거군요. 한 거예요. 네. 근데 뭐 할지를 모르는데 이름만 정해놓고 일단은 재밌는 재단을 할 거야, 만들 거야. 좋은 네. 일을 좀 재밌게 할 거야. 이렇게 아. 해놓고 어느 날 보니까 20년이 훌쩍 넘어서 40대가 됐길래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난 못할 거야.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그런 날.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었어요. 만들자. 만들고 뭐냐 그러면 그 좋은 일을 재미있게 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근데 좋지. 뭘 어떻게 했는지 이제 예를 하나 들어주면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 재단에서 대표적으로 한 게 뭐냐 그러면 비행기 끌기 대회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비행기 끌기 대회? 예, 왜냐면 네?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네? 갑자기 든 생각이 차력하는 거 보다가 이거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끌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진짜 큰 비행기 있잖아요. 네. 실제로 큰 비행기를 항공사 회장님께 한 대 빌렸어요. 그게 가능하군요. 엄청 그리고 공항공사 이렇게 네. 하고 네. 이제 1000명 그 25명이 한 팀이 돼서 네. 초재기로 비행기 끌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예선 네. 본선. 네. 올림픽처럼. 네. 깃발 꽂고 막 팀명 정하고 막 등판에 뭐 티셔츠 입은 데다가 네. 뭐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여기 회사명 딱 쓰고 네. 내년엔 재벌 뭐 이렇게 막 쓰고 막 네. 그런 거 어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개그맨들 뭐 진행자들 해가지고 네, 1번 선수는 이런 포부로 뭐 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참가비가 있어요. 네. 이 참가비를 모아서 그 소아암 어린이 돕기에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단순 돈 해서 소아 어린 돕기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러한 재미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군요. 본인대로 즐겁고 재밌게. 재밌고 이게 뭐냐면 보는 사람도 그 좋은 일을 기획할 때 항상 좋아야 된다, 공익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먼저 생각하고 재미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약간 꼬일 때가 많아요. 약간 어설플 때가 많은데 네. 저는 사실은 뭐 공공 공익 중요하지만 가져가는데 첫 번째는 재미. 1번 재미, 2번 공익. 예,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기획을 해서 진행하셨군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비행 끌기 대회. 실제로 이게 좋은 일 하는데 재밌잖아요. 검색해보고 싶어요. 뭐 있을 것 같은데요. 검색해보면 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00명 정도를 이제 그 공항에다 넣어서 이런 비행기 끌기 대회 실제로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여기 지금도 약간 죄송하긴 한데 거기에 이제 그 군인들이 왔어요. 네. 한 팀으로 네. 특전사. 네. 그래서 왜냐하면 비행기 끄는 건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0대 장정 중에서도 특전사가 얼마나 그럼요. 우리가 1등이지? 그렇죠. 라고 해서 이제 그 사단장님이 보내주고
뭐 1등하고 와라 시켰을 것 1등하고 와라 같아요. 하고 전원 뭐 휴가 이렇게 딱 네. 건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야심차게 왔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잘하더라고 진짜 딱 각이 잡혀가지고. 그렇죠. 군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예선전 1등을 했어요. 네. 근데 본선에서 2등을 했어요. 오 누가 뭔지 되셨어요? 아세요? 네? 왜요? 실제적으로 1등을 한 데는 알펜시아라고 네. 이 강원도에 있는 그 알펜시아 리조트가 있어요. 네, 네. 거기 이제 팀이 1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그 대표님이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에 회사 전체에 이 헬스하고 한 사람만 따로 모았군요.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연습도 하고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전사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놓친 게 뭐냐면 사실 저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거기 그 팀 중에 한 팀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여자 그 걸그룹 네. 뭐 시작하는 걸그룹이 이제 한 팀 와가지고 비행기 네. 끌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팀이 약하니까 끌고 예선 탈락을 했어요. 네.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선 진행하고 할 때 이제 응원을 한 거예요. 네. 걸그룹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특전사의 그 25명 중에 중간에 있던 친구가 네. 그 걸그룹 하는 친구를 보다가 네. 이게 스텝이 꼬여서 아. 한 번 미끄러진 거예요. 아, 줄다리기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스텝.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해서 2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 대표님 때문은 아니죠. 뭐. 그래서 제가 그 걸그룹 초대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미있는 재단을 만드셨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공적인 일들, 네네. 공익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근데 아주 열심히는 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재미를 먼저 추구하신다라고 네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셨는데 그 액티브 시니어 시대의 노린 놀이터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노린 놀이터에 대한 조금 개인적인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 때문인데 네. 저도 나이가 뭐 어리진 않아요 일단. 네. 어? 그래서 이제 곧 그 내 미래를 생각하다가 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든 안 하든 나이 들어서 뭐 하지? 뭐 하지? 어디 가서 뭐 하지? 이래서 좀 재밌게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할 수 있고 뭐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놀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노는 데는 놀이터지. 그렇죠. 이래서 그냥 막연하게 노인 놀이터란 말을 먼저 만들었어요. 네.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노인 놀이터에 뭘 넣을 건가, 네. 어떻게 할 건가를 그 다음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게 집 앞이어서 가까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공원 안쪽에 있는 것처럼 나무들이 있고 벤치도 있고, 그런 데 와가지고 앉아 쉬었다가 또 노인의 맞춤형 운동. 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 있는 뭐 이런 그 약수터부터 공원에 보면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엄청 돌리는 것도 많아요. 있고 뭐 있죠. 많아요. 네, 네. 근데 거기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하죠. 많이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생각할 수 건데 있죠. 왜 만들어? 이게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약간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 네. 그거는 성인 운동 기구예요. 지금 공원에 제가 흔히 볼 수 있는 네네네. 것들은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네. 그렇고 하기가 기준 어렵겠군요. 자체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근데 생각하고 이게 있는 보니까 어른들은 이 사건 사고가 좀 생겨요. 운동 기구를 하시다가 네네네. 네. 왜냐하면 그 노화 현상이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이만큼 뛰었는데 네. 점프하고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다를 수가 있는 게 이 노화 아. 현상이거든요. 근데 어제랑 다를 수 있군요. 그러니까 몸하고 매일매일이. 마음하고 다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좀 필요해요. 맞춤형으로. 근데 이제 게 그게 없으니. 빠졌어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 노인 놀이터는 그 노인 맞춤형이에요. 시니어들 맞춤형인데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뭐 몸짱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기초 체력. 균형, 균형. 네. 기초 체력도 있지만 균형 감각. 네. 왜냐면 균형 감각 때문에 낙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거든요. 균형 감각. 또 하나는 유연성이에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 운동기구를 만드는 건데 놀이기구이면서 운동기구를 만들고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 뭐가 좋은지 네. 뭐가 좋냐 그러면 일단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냐면 이게 선반 이렇게 뭐 물건을 꺼내거나 올리고 올리거나. 내지는 내리고 그리고 장애물을 회피하고 건너가고 필요하네요. 네,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조그맣잖아요. 어쨌든 네. 흔하진 않잖아요. 네. 스마트폰은 손가락 운동이고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재활이 필요하고 재활 네. 치료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무릎이라든지 네. 이런 재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개선 효과를 주고 이게 음. 100% 의료 기구가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 효과를 주는 이런 기구예요. 근데 이제 다만 개선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치매 손가락 예방도 되고, 운동하는 거기 보면 그 손가락 계단이라고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네. 손가락으로 이게 뚝뚝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아, 이렇게 이게 손가락 운동하는데 이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도움이 되고 되는 하니까.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별거 아니네 그럴 거예요 다. 이런 고리들이 돼 있는데 이거 링 가지고 이 고리에 안 닿게 하는 거예요. 안 닿게 이렇게. 네. 그러면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해야 되죠. 집중해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길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하면 이제 집중하면서 자기가 뭔가 신경 쓰고 손가락을 또 쓰는 하는 거잖아요. 거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볼 때가 없네요. 생각 보니까. 그래서 그걸 되게 심플하지만 네. 이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그 연구를 많이 한 한. 도움이 되는 또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벤치 같은데 앉아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고 그러면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꽤 있어요. 네. 햇빛 보시고 네, 하시죠. 그럴 때 벤치 앞에 이 다리 운동을 살짝 할 수 있는 할 수 있게끔. 안 해도 돼. 아, 안 할 때는 그냥 걸치면 있으면 돼. 되고. 근데 하지만 있으니까 한번 또 하게 되고. 한 번씩 그럼 또 또, 운동되는 거고. 친구가 뭐 누구랑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 근데 잠깐 10분이라도 하는 거야 그냥. 뭐 그런 식의 이제 기능과 내용들이에요. 그렇군요. 그걸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또 제목을 보니까 그러니까 노인 놀이터가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뭐 개념, 뭐 좀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티브 시니어를 보시면 네. 일단 액티브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거 활동적이다. 네, 그러니까 시니어는 어르신들. 네, 그래서 활동적인 어르신들이에요. 네, 활동적인 어르신들인데 이게 이제 그 계층 나이로 딱 하잖아요. 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를 보면 돼요. 베이비 부머 세대. 네네네. 이게 이제 액티브 시니어를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비교를 전통적인 시니어하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노인들 시니어 분들은 지금 있는 어르신들 생각하면 돼요. 네. 경로당 생각하시면 네.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들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국가나 사회나 가족이나 이렇게 순정적이고 자기보다는 남 사회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신 분이고 네. 그리고 취미 활동 여가 생활을 별로 즐기는 세대가 아니에요. 아니시고. 네네. 그러니까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안 쓰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액티브 시니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관심이 많아요. 자아실현 네. 많고 경제적인 여유도 비교적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여가 생활, 삶을 즐기는데 관심이 많고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네. 여행을 좋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뭐냐면 네. 재산을 자식한테 내가 다 아껴 쓰고 진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정말 다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줄 다 거야. 준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네. 자식한테 안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지만 나를 나를 위해서 쓰고 남은 거 있으면 야, 줄게요. 다 쓰고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이제 큰 액티브 차이점이 시니어다라고 네네. 이야기해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를 조금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러한 그 노인 놀이터, 액티브 시니어의 노인 놀이터, 뭐 그런 인프라, 뭐 문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키워드로 보게 된다면 한 만약 점수를 줄 수 있다.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69점? 69점. 높은 건가 낮은 건가 모르겠네. 상당히 높게 줬어요. 높게 준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상당히 높게 주긴 했지만 네. 일단 70점은 안 되는 거지. 다른 선진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잘 돼 있는 국가는 그럼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나요? 80점 이상? 80점 이상. 왜 그렇게 보냐 그러면 문화 시설도 중요하지만 네. 그 노인들이 이제 본인들이 자기 삶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면서 되게 즐기면서 사는 문화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아직 그 문화가 그게 없어요. 없어서. 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있는 이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에 있는 이 공간들 있잖아 시설들 네. 이렇게 보면 일단 이제 그 경로당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복지관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실버 타운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노인 복지 뭐 센터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있어요. 네. 있는데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냐 그러면 다 실내예요. 아, 다 실내에 실내예요. 있네요. 그렇네요. 실내가 있고 네. 다 실내에 그냥 그 일단 어른들을 모아놓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없는 게 아니라 많아요.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대한민국 자체가 경로당 자체가 이런 해외에서 보면 굉장히 뭐야 오. 너무 신기한데 저렇게 와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저렇게 많이 써? 놀라워요. 순기능들이 근데- 있다. 예. 네. 근데 이제 경로당에서 뭐 하냐 안에 시설을 내부 시설 딱 보여주면 아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안에 내부 시설 자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여기에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않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 네. 프로그램 자체가.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예. 어떻게 보면은 노인 놀이터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노인 놀이터를 지금 재현하시는 거라고 예, 예, 제가 맞아, 이해를 하면 맞아요. 되겠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모여서 야외에서 놀 수 있는 재밌게 뭐 하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네네네. 하고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할 것 같은가요? 다양한 프로그램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좀 재미있는 맞아, 뭔가가 맞아, 있어야 될 것 맞아.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왜냐면 이게 뭐 나름 되게 연구하고 네. 해외까지 가서 막 해가지고 네. 너무 좋은데 네. 만들어 놓고 오세요. 이런다고 해서 하면- 어르신들이 네. 그래 나 날마다 갈 거야? 그러지 그렇지는 않을 않는다. 가능성이 매우 네.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거기 오면 나한테 좋네, 재밌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할 수 있게끔 네.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거기에 일자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 안에다가요? 왜냐하면 노인 운동을 시키는 지도사. 아, 그래서- 알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몇 회 하셔야 돼요. 오늘 오셨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네네네. 아. 그래서 날마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저희는 이름을 노인 놀이 지도사. 놀이지도사. 운동이란 말보다는 노인 놀이 지도사. 네. 그러니까 시니어 플레이 플래너. 아,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뭐 기본적으로 이 운동 하셔라. 뭐 여기가 이런 거다라고 네. 하는 이 운동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요. 기본. 그다음에 이제 이 노화 현상 네. 여기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다음 뭐가 필요한지도 알려주고 아. 이런 형태로 이제 16강 예를 들면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네. 자격증 코스를 만들어서 네. 그분들로 하여금 어른들이 재밌게 운동하는 거를 도와주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부분 하나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르신들 건강이나 이런 뭐 의료 이런 쪽 관심이 또 많으세요. 네. 재활 쪽에 관심이 그렇죠.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도 안내해 줄 수 있는 네, 뭔가 이제 있어요. 그 부분도 네. 이제 지역에 있는 로컬 이런 의료 네. 여기랑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한 번씩 이제 체크해 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것도 노인 네.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로 안에서 할 가고, 수 있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면 그 웃음 치료사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웃음 치료사 이런 분들을 첫 번째로 플레이 플래너 자격증을 따게끔 네. 저희가 모시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르신들한테 와서 이제 이 레크레이션 효과 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요가를 하든 아니면 체조를 하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넣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앱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네. 뭐냐 그러면 노인 놀이터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내가 얼마나 운동을 잘했나 이 데이터가 오. 없어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 전체가 이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이 데이터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있으면 또 많은 걸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기록을 남기는 데이터를 만드는 그 앱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계시구나. 네네네. 네. 이걸 만들게 되는데 전 여기 이 앱에 게임적인 요소를 좀 넣으려고 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경쟁심? 네. 이 초기 화면에 막 그 우리 동네 설정하면은 동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어르신들 땡땡 했는데 이제 앞부분에 황 땡땡 할아버지께서 네. 뭐 한 달 동안 운동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일이 이렇게 오. 이렇게 네. 하고 거기 베네핏을 주려고 해요. 오. 그래서 1등 하셨으니. 예, 놀면 돈 된다 이 컨셉. 놀면 돈 된다. 좋은데요? 예, 그래서 경쟁심도 계속 네, 운동을 하시고 계속하고. 꾸준히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예, 예.
그 이어서 좀 더 질문 드리면 또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그 힘들었죠. 재미없는 책. 아니요. 또 용어 중에서도 또 그 관심 있는 그게 멀티 제네레이션 노인 놀이터에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내용도 좀 다뤄져 있길래 되게 흥미로웠었거든요. 또 이 시대에 보면은 그 노인 어떻게 보면 어르신하고 손자 손녀하고 같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라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네. 작년까지는 네. 해외 가가지고 쭉 보니까 해외에는 있다는 거죠? 아 예. 왜냐하면 이 고령화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있고 어린이 숫자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공통 현상이어서 근데 이제 그들은 그쪽으로 먼저 경험한 선진국이어서 이제 네. 먼저 조치를 취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옆에 노인 놀이터가 들어가고요. 일단 아, 그다음에 네. 같이 옆에 같이 옆에. 예, 네. 두고 왜냐면 어린이들을 이제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많이 보니까 보죠. 네. 데려가서 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옆에서 운동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노인 놀이터 이 자체가 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또 이용할 수 이용할 있고. 수 있게끔 그래서 아, 아이들이 왔다 갔다 또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노인 주거 시설 안에 노인 놀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어린이들이 별로 없는 시골들이 있어요. 네. 근데 있긴 있어. 네. 대신 없다 하더라도 놀러 할머니 할아버지 사니까 올 때. 오는 네. 거야.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너무 많아. 근데 그만큼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 그러면 멀티 제네레이션 놀이터라 그래가지고 합쳐 놓은 거예요. 아, 그 네. 같은 공간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기구 좀 넣어놓고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한 넣어놓고 공간에. 한 공간에. 네네. 네. 근데 이제 비중은 이 어르신들 게 많아요. 어, 멀티의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르신 게 더 많아요. 네. 그렇군요. 이 주로 이제 캐나다 쪽에서 많이 네. 하고 있어요. 캐나다 쪽은요. 네네. 그 또 책 집필 하실 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또 책에 대한 또 질문 좀 드리면 이 책은 어떤 독자층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기대하신 게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이 네, 책을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 국민? 내 책은 다 팔 거야? 모두가 읽어도 괜찮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네. 책은 제가 그 대상으로 한 부분들은 네. 사실은 공공 쪽에 계신 공공 쪽에 계신.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근데 그분들 대상으로 먼저 했어요. 아, 왜냐하면 이 그 시니어 컨텐츠라고 이제 제가 그 사회복지랑 문화 컨텐츠 합쳐서 이제 시니어 컨텐츠란 영역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네. 다른 분들이 만든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단. 네. 근데 이 부분이 공공의 영역이라 네. 정책적으로 먼저 이 시장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게 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먼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 목적으로 책을 네네네 집필하셨군요. 맞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올해 2월에 책이 나왔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노인 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알리고 계시잖아요 박사님께서.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추진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깜짝 놀랐어요. 네. 원래 공무원 아니 없었던 게 박사님 통해서 네. 된 거죠. 네. 사실 저도 노인 놀이터 작년 여름 전까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제 논문 쓰면서 논문 쓰시면서 네. 이게 너무 필요하겠다 이 시대에는. 왜냐면 이런 논문 쓰면서 이제 논문이 논문으로 끝나는 게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네. 제가 나이 먹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게 쓴 논문을 아무도 안 봐주는 게 네. 약간 이건 말이 안 돼. 어. 이래서 이제 내 박사 논문 주제는 뭔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해서 주제를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그런 이제 가능성을 사업 열어놓고. 계획서처럼. 네네네 네, 그렇게 쓴 논문을 거예요. 만드셨군요. 네. 네. 해가지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근데 실제로 보는 게 필요해서 도입하려고. 네. 이게 작년에 제가 유럽을 갔잖아요. 코로나 직전에 네. 유럽 갔다가 딱 돌아오고 나니까 코로나. 정말. 잘 보고 오셨네요. 근데 그 전에 그쵸, 그쵸. 그 전에 보고 오신 거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 2월달에 네. 이 그 지자체 네. 단체장들과 공무원들한테 이 노인 놀이터를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외 선진 사례를 좀 소개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뭐 유럽형 노인 놀이터 도입 방안 이 제목으로 국회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여기에 제가 이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기가 약간 피곤하더라고요. 약간 일이 그렇죠. 너무 많아. 뭐 언제 될지 몰라. 이래서 이제 관심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 와서 봐주세요. 저희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이때 오면 자료 다 드릴 거예요. 네. 라고 이제 제가 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거기다 다 불렀어요. 네. 근데 오셨어요, 진짜로. 아, 오셨군요. 네, 오셔가지고 2월 달에 행사를 하고 그때 네. 책을 낸 거고 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제안을 한 거예요. 올 2월 달에. 2월 말에. 네. 2월 말에 제안을 했는데 보통 그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네. 이거 짓는데 공공은 예산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산 세우는데 이제 오래 걸려요. 네. 근데 올 2월 말에 제안을 했는데 10월 말에 네. 시범으로 노인 놀이터가 하나 네. 만들어졌어요. 어디요? 공주시에. 공주시에? 예. 와, 빠르네요. 굉장히 빠르죠. 너무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그것도 시범 사업이에요. 아, 네. 시범 사업인데 이제 하나 해놓고 내년에 이제 확산시키겠다라고 다행스럽게도 그 충남도지사님이 원래 이 시니어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싶다. 똑같은 데 안 쓰고. 네. 그래서 다른 데 써서 다른 효과를 한번 가지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네.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딱 드린 거예요. 네. 타이밍 딱 네, 맞았고. 맞아서. 근데 이제 그분은 자살 예방에 쓸 예산, 노인들 자살 예방에 쓸 예산을 가지고 뭐 할까라고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이 노인 놀이터를 소개를 했고 네. 그게 딱 맞아서 올해 이제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그 외로운 사람들이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좀 더 좀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네네. 이 노인 놀이터를 좀 추천하고 제안하셨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맞아요. 네. 아까 그 설명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네. 박사님, 그러면 지금 공공 쪽에 어떻게 보면 네. 노인 복지 정책 이쪽에 계신 분들이 좀 또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좀 주실 수 있는 메시지가 좀 있을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나가면 공공 쪽에 계신 분들 다 보실 거죠? 네. 그 고령화되면서 그 어르신들이 많아졌는데 거기 맞춤형으로 정책을 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돈을 쓰고 사회복지, 노인복지 쪽으로 잘하시는 거 아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새로운 노인복지 정책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액티브 시니어가 이 인구수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들이 원하는 니드에 맞춤형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무조건 이제 연세 드셨고 네. 은퇴하셔서 편하게 쉬세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네. 자, 이제부터 재미있게 노세요.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네네네. 근데 그 개념, 그 컨셉을 가지시고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 네.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부족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연락 꼭 주십시오. 네. 이제 북쇼의 공통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그 고민정 저자에게 있어서 북쇼란? 인생에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에 누구나 다 3번의 기회가 있다. 근데 이 기회는 뭐 머리를 앞머리를 꼬박꼬박 다 풀어헤치든 못 보게 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반짝반짝거리고 네. 이 기회가 지금일까?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래야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이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람이 북이다 재능기부 미디어 북쇼 16회 오늘 액티브 시니어 시대의 노인 놀이터 고민정 저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